항상 강의할 때 두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질문과 리액션이거든요. 워낙 관심이 많으셔서 질문은 제가 요청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리액션은 사실 그날 분위기가 다르거든요. 제가 이제 리액션이 제가 기대했던 만큼 안 나올 때 약간 우울해지는데, 근데 그렇지 않다. 끝나고 나면 이제 항상 듣는 이런 말씀이 이 정도 리액션은 우리 집단에서는 거의 최고의 리액션이었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하지만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과 리액션을 직접 하는 이유는 이게 온라인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라인 강의는 실시간으로 댓글을 달긴 하겠지만 그래도 오프라인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서로 주고받고 제가 템포도 조절하고 그렇게 해서 이 자리를 굉장히 특별하게 만들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다양한 분들의 의견과 리액션을 한번 기대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생성 AI 활용 건축 설계 프로세스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이제 왼쪽 그림에서 형상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산수화 모티프를 따서 이제 가위의 어떤 그 질감을 요청을 해서 만들어 갔습니다. 이렇게 형태가 완성이 되면 이제 그 형태를 자연스럽게 조금 더 다양한 방식으로 튜닝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오른쪽과 같은 현상안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을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가운데 그 이미지가 완성이 되면 양옆에 맥락도 펼쳐가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엄숙한 그림인가요? 그리고 이제 리액션 예고를 하고, 요즘에는 바뀌었습니다. 리액션 해주세요 하고 해야지. 그리고 고정된 뷰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뷰를 바꿔가면서 이미지를 좀 찾아나가면서 제 얼굴 펴졌습니다. 제가 왼쪽 그림을 보여주면서 사실 굉장히 놀란 적이 있었는데, 지난 세기에 저와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는 점이지만 21세기에 공부하는 학생들은 모르더라고요. 다 아시죠? 네, 아마 모르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젊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왼쪽 그림 넣었는데 오른쪽 그림이 툭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깜짝 놀랐거든요. 예전에 저 그림 하나 놓고 한두 시간씩 설명하시는 선생님들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얘기가 10초 만에 툭 하고 나와가지고, 특히 저 선배 건축가 할아버지가 아이에게 전달하는 그 모습이 저게 어떻게 가능했지라고 하면서 제가 AI 연구에 조금 더 몰입하게 하는 그런 요소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오늘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강의는 항상 재밌었다고 생각을 해서 4가지 단계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하나는 텍스트, 그 다음에 스케치, 그리고 이미지를 가지고 이미지를 만드는 그런 3가지 단계와 그거를 어떻게 품질로 높이는가 하는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처음으로 일단 텍스트 이미지인데, 이건 많이들 경험해보셨을 거예요. 요즘 채팅창에서도 이게 이미지가 만들어지잖아요. 모던 아키텍처라고 넣고 딱 하고 나오는 겁니다. 이게 작년 8월 버전입니다. 딱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때 8월 패션도 확 좋아졌고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자, 지금부터 현대 건축에 대해서 1분 동안 말씀해 주실 분, 또는 1분 동안 1시간 동안 그림을 그려주실 분 하면 대부분 다 나가실 겁니다. 네. 왜냐면 우리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게 추상적인 위장함을 가지고 뭔가를 해본 적이 별로 없고, 아마 대부분 학생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유치원을 가면요, 자, 지금부터 엄마를 그리세요 하면 애들은 막 그립니다. 그게 어찌됐든 아마 그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그 그림을 아직 간직하고 계실 수도 있겠네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림을 잘 그립니다. 그리고 또 아주 기깔나, 요즘 표현으로 야무지게 그립니다. 그런데 정보가 굉장히 적은 상황에서도 그려내는 거예요. 모던 아키텍처라고 하면 좋거든요. 텍스트로. 거기에 빌딩이라는 요소도 한번 넣어볼게요. 그 다음에 텍스트 넣어보고 커브드 빌딩이라고 바꿔서 넣어봤습니다. 그럼 또 커브들을 또 기가 막히게 그려냅니다. 거기에 프롬프트를 좀 다양하게 해주면 저렇게 구체적이고 좀 더 그럴듯한 그런 이미지들을 만들어냅니다. 저는 지난 세기에 공부했기 때문에 프랭크 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프랭크 리를 정말 수도 없이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정말 많은 반응이 들었습니다. 저 어디 있는 거 아니냐. 네, 어디 있는 거 아니고요. 저희 마음속에 있었던 것들을 저렇게
그리고 스타일을 젓는 것이 되게 쉽게 가능합니다. 픽셀레이티드 스타일이라고 넣어고요. 옵션에서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렇게 스타일이 저기서 나오고 또 수프레마티스트 스타일을 넣어주면 저런 표현이 가능해집니다. 네. 그리고 실내 건축은 정말로 급변하는 시대. 왜냐하면 이 결과물들이 저희가 늘 하던 것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했던 것들이 다 순식간에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건축물보다 훨씬 더 잘 나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해봤는데 여러분들 갤러리 한번 열어보시면 건물 사진이 많을까요? 실내 공간 사진이 많을까요? 일반인에게는 없을까요? 그리고 건물 사진은 건물 전체를 찍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드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입체 사진을 찍는다는 것을 조감도에서는 가능했던 일이고요. 그런데 실내 공간은 정말 곳곳에 가서 카페 예쁘다, 나 여기 있었다 이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진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학습량의 차이가 엄청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컨템포러리 인테리어로 넣었는데 정말 그림같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키친을 하는 용어, 그 텍스트를 집어넣으면 더 이렇게 금방 나오고요. 거기에 또 컬러풀 퍼니처를 넣었더니 또 3개 다 채워졌습니다. 거기에 다이나믹 라이트를 넣었고요. 마지막으로 창이 너무 작은 것 같아서 큰 창을 좀 그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소를 추가할 때마다 점점점 제 의도가 그대로 표현이 됩니다. 네. 그러다가 제 상상력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슈피치에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넣었던 5가지 키워드를 넣고 야, 프롬프트 좀 만들어줄래? 라고 하면 이렇게 쭉 만들어줍니다. 네. 그래서 그 다양한 그 베리에이션을 넣어서 그대로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의미가 조금 더 세련되고 구체적이겠죠. 그래서 그 4가지를 한번 좀 넣어봤습니다. 제가 처음에 컨템포러리 인테리어에서 시작했는데 여기까지 금방금방 그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는 스케치에서 이미지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네, 왼쪽 스케치 정도만 하면 물론 저것도 영혼이 담긴 스케치지만 그 영혼에 숨이 불어넣어져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구성분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저랑 지금 히레랑 같이 근무하고 있는 2학년 히레랑 같이 근무하고 있는 친구의 2학년 때 스케치입니다. 네, 어느 날 이제 회사에서 유튜브를 찍느라 이제 자료를 만들던 중에 스케치 하나 보내봐라 해서 저걸 보내줬어요. 국어 공간을 하는 설계 프로젝트였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보내주고 제가 바로 이걸 보내줬습니다. 그 친구가 깜짝 놀랐죠. 여러분은 안 놀라시네요. 이 친구가 2가지 사실을 놀랐습니다. 하나는 와, 이 정도 퀄리티가 나온다고요. 그리고 자기가 저 스케치에서 출발해서 몇 달에 걸쳐서 했던 바람기를 가운데 만들고 뭐 했던 그런 요소들이 다 들어있고 그렇다고 하면서 정말 이 정도일 줄은 몰랐던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뭐였을까요? 설계 뭐라고 여기 자기가 했던 거 저기. 네네 그렇죠. 네. 여러분 이거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야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아 틀렸구나. 또 이런 반응은 이제 앞에 있던 뭐 이런 건데 여러분 졸업한 지 너무 오래되셔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친구 했던 얘기는 그렇습니다. 자기가 보낸 그 수많은 밤은 어떻게 되는가. 맞습니다. 내 인생은 어떻게 되나. 그리고 스케치 믿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걸 한번 넣어봤습니다. 스케치를 놓고 이렇게 하면 이렇습니다. 이 정도의 리액션이 없으면 저는 집에 가야 돼요. 왜냐면 지금 타이밍에 진짜 찐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지금 아까 뒤에 미래를 보고 오셨으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저기 지금 특히 저 발코니 공간에 그냥 벽돌로 되어 있고 뭐 이런 곳들이 있는데 전망으로 바뀌네. 드디어 지금 이제 스케치 좀 되시는 분들은 슥슥슥 해가지고 넣으시면 되고요. 아니면 만약에 이렇게 클라이언트한테 갔다 사진 탁 찍은 다음에 싹 바꿔서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사르르 지갑이 열리면서 도장이 나오고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만 되는 게 아니고요. 스케치를 넣고 그 이미지를 계속 변화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미지를 그대로만 변화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그 컨셉을 가지고 그대로 변화를 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컨셉은 실현됐지만 위치는 좀 달라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아시죠? 네. 저도 깜짝 놀랐는데 앞에 스케치랑 이 사진이랑 둘 다 동시하는 사람이 흔하지 않더라고요. 물론 RSL입니다. 그래서 같은 사람 거야라고 하면 굉장히 놀라더라고요. 그렇게 취향이 바뀌는 그래서 왼쪽 사진을 넣어주면 오른쪽 같은 스케치라기보다는 선 요소를 뽑아내고 그 선 요소에서 출발해서 또 새로운 공간을 다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 친구의 4학년 때 레스 모델입니다. 오피스 헤드쿼터를 만드는 건데 그럼 이것도 되나요? 하고 딱 보내주세요. 물론이지 하면서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큐! 감사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 정도 레스 모델을 가지고 100만 가지 미래를 한번 쭉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교수님 말을 어려워하고 교수님이 학생들 보고 답답한 이유는 교수님들은 왼쪽 걸 보고 오른쪽 걸 상상해 보셨고 이미 그런 끝을 많이 보셨잖아요. 처음 하는 학생들은 왼쪽 거에서 오른쪽을 상상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주는 얘기와 받는 얘기가 달랐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왼쪽 거 놓고 저런 수많은 미래를 보면서 같이 얘기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전달되고 같이 소통하고 하면서 더 다른 거에 더 집중가, 더 우리가 그동안 시간이 부족해서 가르치지 못했던 것들을 가르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에서 이미지를 바꾸는 작업입니다. 왼쪽 그림도 생성한 거지만 그걸 다시 넣어서 오른쪽 그림 같은 걸 만들 수가 있습니다. 스타일을 넣는 게 가능하고요. 이렇게 규모와 뷰를 형성한 상태에서 그 안에 그 형상들을 계속 바꿔가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약간의 변화가 아니라 수치를 조절하면서 굉장히 다양하게 변화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실내 공간으로 들어갔습니다. 왼쪽 이미지를 놓고 오른쪽 이미지에 변화를 계속 줍니다. 어느 정도 이제 효과는 유사하면서도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카페 공간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러면 왼쪽 이미지는 구글에서 찾은 거고 오른쪽은 가지고 생성해서 만든 겁니다. 이렇게 바꿔드릴까요? 하면은 고객이 만족하겠죠. 그리고 나중에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안 좋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중에 마음에 드는 톤을 찾았다. 그러면 이미지 프롬프트에 넣고 다시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전과 다르게 저 톤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이미지 프롬프트로 해서 우리는 저 이미지를 가지고 한 구절로 요약할 수 있지만 저 이미지에 담겨 있는 정보를 그대로 전달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미지 자체를 정보로 전달하는데 하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유용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기능입니다. CPDS라는 그런 그 로직인데요. 이건 이제 콘트라스트를 유지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선을 따서 하는 것과 유사하게 왼쪽 이미지와 유사한 것들이 계속 나오고요. 이 중에 이제 좀 마음에 드는 게 나오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서 나와라. 요즘 밀고 있는 노래가 하나 있는데요. 이젠 AIG. 그래도 안 나오네요. AIG. 너무 뒤에다 집어넣나. 나왔습니다. 저 이미지를 딱 따서 저는 이제 빨간 포인트 컬러를 원해서 저걸 딱 집어넣고 넣어주면 이제 빨간 포인트 컬러가 어딘가에 들어가서 이미지 변화를 줄 수가 있고 이거를 이제 저는 이제 생성하다가 이제 나온 걸 보여드리는 거고 레퍼런스를 찾으셨다면 그 레퍼런스를 가지고 넣어주시면 옛날에는 이제 스케치와 레퍼런스를 같이 보여드리면서 상상해보세요라고 하면서 이해했지만 이제는 그걸 거기다 입혀서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것도 모델링을 하지 않고
왼쪽 위는 스케치업이죠. 그래서 스케치업 뷰를 잡은 다음에 오른쪽처럼 변화를 굉장히 다양하게 줄 수가 있습니다. 요소가 좀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저 오른쪽에 있는 저 약간 오브제 같은 놈이 사실은 조명인데 렌더링이 안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렇게 뭔가를 막 만들어냈는데 그걸 하다가 저기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제 인페인트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인페인트는 저 부분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에 이렇게 왼쪽 아래처럼 마스킹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얗게 제가 칠했어요. 그러면 저 조명만 싹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하는 부분에 원하는 요소를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부분 프롬프트를 조정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건축물에도 뭐 어떤 이미지는 상관없습니다. 어딘가에 내가 원하는 부분을 마스킹을 씌워주면 그 안에다가 그려 넣는 겁니다. 인페인트죠. 이렇게 해서 오른쪽처럼 그 부분만 변화된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퀴즈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마스크를 소개해드렸는데 왼쪽이 마스크일까요? 오른쪽이 마스크일까요? 왼쪽 마스크다. 오른쪽이 마스크다. 나는 어제 팔을 다쳤다. 아니다, 내가 쓰고 있는 게 마스크다. 항상 총합은 맞지 않더라고요. 정답을 이렇게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바로 둘 다 마스크죠. 하나는 건물을 그대로 두고 배경을 바꾸는 거고요. 하나는 배경을 그대로 두고 건물을 바꾸는 거고 원하는 부분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마스크를 이제 우리는 이제 저런 마스크가 된다고 그러면 이제 그 뭐죠? 이렇게 느낌 딴다고 그러나요? 아무튼 포토샵에서 작업을 해서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저와 함께 지나세기 분들이신 거고 이제는 그것도 세그먼트라는 그런 기술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을 넣으면 오른쪽 위에처럼 세그먼트가 쫙 잘립니다. 원하는 부분을 클릭해서 그래서 오른쪽 아래처럼 이렇게 마스크 영역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면 그 부분만 싹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수정은 그대로 있고 창은 그대로 있는데 내용물만 싹 바뀌는 거죠. 비어있던 캔버스에 그림이 막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인페인트를 했으면 이제 아웃페인트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처음에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이 정도 이미지가 있을 때 바깥쪽으로 싹 이미지를 펼칠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제 앞에 사진이 뭐가 안 남지 그런 느낌은 없이 펼쳐주는 게 있어. 물론 당연히 현실이랑 다르겠죠. 그런데 저도 실험해서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이 기능이 포토샵 안에도 들어왔습니다. 이제 포토샵에서 영역 잡고 잡으면 쓱 만들어주는 겁니다. CS 구독하시면 됩니다. 소비료가 엄청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업스케일링입니다. 아까 퀴즈의 리액션 좋았던 것 같아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 히림의 홈페이지에 있는 목표 중 하나인데요. 그 사진을 받아서 800픽셀짜리인데 그거를 이제 4배 확대하고 또 4배 확대해서 4배 16살까지 만들었습니다. 어떤 게 원본일까요? 셋 중에 하나가 원본이고 나머지는 4배, 그 다음에 16배. 장학 퀴즈에 나가서 퀴즈에 집중하시는 거고 사실은 제가 슬라이드 위치를 안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대가 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눈이 심심하시죠? 한 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렇게까지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영화에서 봤잖아요. 위성지도에서 붙잡아서 막 당겨지는 거. 금방 반응이 들어갔습니다. 실제는 아니지만 아무튼 확대하면서 생성을 하고 또 확대하면서 생성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반대는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 이제 반대 방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6배짜리를 좀 더 확대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 자료 사진을 찾는다 그렇게 할 때도 이제 이렇게 이건 1배, 4배 한 건데요.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버스도 차선도 다 새로 그려주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몇 개 프로젝트 사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 외도 세원문화회관 행사할 때 김선 본부장님이 한번 스케치를 하면서 또 하셨던 건데요. 이렇게 넣고 이렇게 쓱 그려주면 그런 이미지들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멀리 있는 배경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도시뷰가 이렇게 나타났고요. 또 다른 스케치를 만들어서 이거는 이제 모델링을 하신 거고 방향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디자이너의 의지에 따라서 어떻게 쓰일지는 정말 다양한 변화가 있습니다. 왼쪽 위 이미지는 실제로 이제 현상하면서 만들었던 모델링 이미지고, 그다음 나머지는 그 중에 이제 좀 다양하게 생성해 본 결과들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인면 요소가 굉장히 이렇게 균일하고 분절되는 위치도 이렇게 좀 서로 달랐는데 다른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소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왔고요. 그리고 또 스타일을 바꿔서 뷰를 바꿔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형상 변경도 가능합니다. 작년을 떠들썩하게 했던 압구정에 들어가는 그 게이트 부분을 초기 검토할 때도 작업을 했었고요. 그래서 아치 형태로 들어가는 게이트를 만들겠다라는 의도는 있었는데 그거를 다양하게 검토해 가면서 잠시 오토세이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래 한 번 더 할까요? 그 유튜브 만들 때 한번 이제 옆에 그 아까 그 전해준 학생이랑 같이 했었거든요. 제가 힐링하면 해야지 하는 걸 찍었는데 영상을 12월에 열심히 저는 촬영만 하고 이제 편집팀에서 편집 작업해서 공개 직전이었는데 회사 방침상 굳이 공개할 필요 없다. 노래가 묻혀버리게 됐습니다. 이게 리액션이 그런가요? 이 동영상도 AI로 만드셨어요? 네, 여기 들어가는 건 거의 다 제가 AI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 게 있는데 그건 이제 영상 사진 하나하나 딱 바뀌는 거거든요. 아까 이렇게 쭉 돌아가는 것도 이제 영상 만드는데 저는 요즘 영상 만들 때 프리미어 같은 무거운 걸 쓰지 않고요. 그냥 어떤 폴더에 때려놓고 딱 그 파이썬 코드를 딱 돌려주면 얘가 영상을 쫙 만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 할 때 파이썬 코드를 몰랐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냐면 GPT한테 물어봤죠. 폴더 안에 그림 넣어주면 네가 이거 싹싹 바꿔줄래? 라고 해서 지금도 잘 쓰고 있습니다. GPT가 코딩을 다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코딩을 잘 돌아가게끔만 해주면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영상이 자막인데? 자막도 넣을 수 있습니다. 텍스트를 넣어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고 텍스트를 넣는 위치나 이런 것들도 이제 모르니까 이제 물어보면서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원하는 텍스트를 넣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막을 저는 아직 그렇게 영상 쪽에 관심이 없어서 자막을 생성해서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그냥 제가 예를 들면 파일 이름에 그 정보가 있으면 그 정보를 따다가 자막에 넣어줘. 자막이라고 뒤에 글씨를 적어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뭔가 반복되는 일을 하고 계신다면 GPT와 상관없이 이거를 제 생각에는 막 요즘에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도 그 코드를 받아서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미지를 엄청 많이 만드는데 그거를 쭉 이렇게 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뒤에 최근에 만든 거 넣긴 했는데 6장씩 이렇게 쫙 배치해주고 거기다 텍스트 적어주고 하는 것들을 폴더 안에 넣어서 이렇게 딱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얘가 슥 하고 만들어줍니다. 그거 해서 마음에 들게 수정하는 시간이 훨씬 더 걸리고 그 부분까지 코딩, 그러니까 규칙이 있다면 코딩해서 쓰는 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규모 검토를 할 때도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알트가 이렇게 메시징이 돼서 보면 그 메시에다가 다양한 일면 디자인을 입혀서 이렇게 작업을 해서 있었습니다. 설치 사용 그럼 복잡한 거 아니냐?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확신의 아이콘으로 네이버를 넣었는데 그래서 그냥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거기다가 그냥 이렇게 텍스트 넣어주면 자기가 그림을 만들어냅니다. 문제는 이제 저 그림이 우리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인 거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이제 금방 익숙해질 수 있고요. 옛날에 이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점점 더 쉬워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런 연구가 제가 볼 때 금방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두 이미지를 다시 이렇게다 가져다 넣고 끌어다 넣고 넣어주면 이제는 저 두 이미지의 정보를 따서 또 유사한 이미지들을 계속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텍스트 이미지와 이미지를 넣어주는 방식이고요. 예전에 조금 복잡했었습니다. 이런 그 전문성 있는 그래스허퍼랑 유사한 비주얼 프로그래밍 같은 게 있었는데 노드 엣지 방식이 있었는데 만약에 주변에 저런 걸로 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가까이 하시면 안 됩니다. 저거 방식을 아무튼 초기에 테스트할 때 굉장히 쓰고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다양한 점을 쉽게 넣어줄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알려준 건 이겁니다. 웹 UI를 가지고 많이 썼는데 딱 봐도 뭔가 어디서부터 뭘 건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거를 가지고 많이 썼는데 제일 앞에 있게 나오는 부분은 그걸 기반으로 좀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웹 UI를 가지고 조금 더 자동화를 하는 방식을 좀 고민했습니다. 저는 그래스허퍼를 좀 잘 쓰기 때문에 그래스허퍼에다가 이 웹 UI를 컨트롤할 수 있게끔 넣어서 지금은 프롬프트를 하나씩 수정해 가면서 자동으로 생성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프롬프트 리스트만 있다면 저거 작업들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리고 샘플링 메소드라는 게 한 30가지 정도 됩니다. 샘플링 메소드도 하나하나 바꿔가면서 드롭다운 메뉴에서 바꿔가면서 저렇게 자동화하는 그런 컴포넌트를 만들어 놓습니다. 샘플링 메소드를 쭉 바꾸고 수치도 계속 바꾸고 하면 뭐가 되는 거냐면요. 어떤 샘플링 메소드의 그 스텝이라는 게 있습니다. 몇 번 그 추론을 할 것인가 하는데 그 추론 횟수를 늘려가면서 그게 어떻게 변하는지 나에게 맞는 그 추론 스텝은 얼마야로 잡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샘플링 메소드마다 또 결과가 달라지는데요. 그 샘플링 메소드마다 어떻게 바뀌는지도 이렇게 테스트를 쭉 해서 정보를 담을 수가 있습니다. 150까지 올라가야 되거든요. 얘를 흡사시키고 있는 거죠. 다시 파일을 열면서 또 이걸 하나 드리면 이 영상이 아까 말씀드린 그냥 150장 넣고 여기 쭉 했고요. 150장 넣는 걸 하는 것도 이제 귀찮아져서 최근에 이거 만들었다 어떻게 했냐면 30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4,500장이거든요. 주말 사이에 돌려서 4,500장을 만들었는데 여기 30개 폴더가 있단 말이에요. 30개 서브 폴더를 돌면서 만들어서라고 해서 그럼 이제 30개의 PPTX와 30개의 동영상이 직접 만들어지는 거죠. 제가 잘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네요. GPT를 이용해서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렇게 막 변하는 그래스허퍼의 컴포넌트들을 저는 웹 개발은 안 해봤었거든요. 근데 지난 여름부터 GPT한테 물어보면서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물어보면 라이브러리도 알려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법을 언어를 몰라서 코딩을 못하는 시대는 저는 같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원래 1기가는 안 넘기려고 했는데 어제 넣다 보니까 1기가 넘어갔어요. 왠지 그림은 이거를 바꾸려고. 그래서 디자인 스트렝스, 디노이징 스트렝스랑 컨트롤 웨이트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두 가지 수치를 변화하면서 형성하는 걸 보여드리는 건데 저렇게 여러 가지를 동시에 바꿀 수도 있습니다.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 시나리오에 맞게 해낼 수가 있는 거죠. 저렇게 하면 뭐가 가능해지냐면 이 두 개를 넣고 이걸 어떻게 버무리면 좋을지를 전체 공간을 찾으면 2차원인데도 저렇게 많아집니다. n차원이 되면 점점 많아지겠죠. 그런데 이제 그 공간을 그냥 이렇게 지름길로 선택해 가면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시대가 왔다고 예전부터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작년에 좀 했었고요. 이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게 또 발전하는 이유가 이런 미인 사진을 뽑으려고 전 세계 수많은 그 덕후들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오른쪽과 같은 프롬프트를 막 공유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거를 다 건축적인 의미로 바꿔서 찾아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한 적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GPT랑 상의하시면 금방 만들어줍니다. 이제는 이미지를 읽을 수도 있거든요. 이미지에서 이러한 정보를 찾아내서 읽어줄 수가 있으니까 그것들을 어떻게 잘 버무려서 또 원하는 걸 만들어낼까 그걸 고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찾은 그 프롬프트들을 넣고 두 개씩 만들어 보면 두 개 사진이 서로 굉장히 유사하게 나오는 거를 보실 텐데요. 두 개가 유사하게 나온다는 거는 그 프롬프트가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얼마나 잘 재밌게 묘사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우리가 좀 중점을 두는 겁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건 다양한 테스트를 해가면서 넣는 건데 결국은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방향의 프롬프트 셋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걸 찾아낼 때 우리가 늘 하던 방식대로 막 조합해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AI를 이용해서 같이 하는 겁니다. 앞에 제가 프롬프트를 요청했을 때 마지막 줄에 건물 스타일, 색상 팔레트, 조명 상태를 포함하면 더 좋다 이런 식으로 제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넣고 구충해 달라고 하면 또 더 좋은 그런 사진들이 유사한 사진들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프롬프트에만 집중하게 해주는 게 사실 이제 미드전이죠. 저런 복잡한 거 아니고 내가 프롬프트를 넣어주면 어떻게 잘 찾아낼 것인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건데 그렇게 하다가 제가 마지막 인테리어 사진이 마음에 들어서 다양한 톤과 재료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해줘가지고 이제 점점 길어져서 이렇게 프롬프트가 만들어지고 그럼 그 프롬프트를 넣고 또 유사한 이미지들을 계속 조금 더 세련된 이미지들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세그먼트에서 썼던 이미지 건축 설계 쪽에서는 2번 정도 속았습니다. 레빗이라는 면이 나와서 저것만 하면 될 줄 알고 그래서퍼라는 면이 나와서 저거면 비정형 설계 뭐다 할 수 있어 이렇게 속았습니다. 네. 저도 이 그래서퍼는 굉장히 많이 속이고 다니는 1인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그런데 앞에 두 개랑 얘는 분명히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앞에 두 개는 분석이 너무 높아요. 배우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프로젝트마다 뭔가 유용한 설치를 만들기 위해서 투입해야 되는 시간이 실제로 그냥 수동으로 설계하던 방식과 보다 시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 그러면 사실 쓸모가 없죠. 그런데 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굉장히 적은 정보만으로 결과물을 찾아냅니다. 그럼 여기는 결과물을 우리가 원하는 만큼만 낼 수 있도록 또는 반대로 우리의 눈을 낮추고 기존의 프로세스를 살짝 바꾸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금방 유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프로세스에 얘를 끼워넣는 것은 얘의 굉장히 많은 기능들을 능력을 일부만 사용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요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아키텍처 이렇게 넣어주면 이게 나오듯이 조금 더 우리도 좀 창의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제가 막 다니면서 얘기하고 다니면 많은 분들이 또 다른 생각으로 이렇게 만들어내시겠죠. 그것도 이제 프롬프트를 추적 요청해서 프롬프트를 하나하나 바꿔가면서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왼쪽 UI는 포커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O가 3개인 포커스인데요. 그래서 저 프롬프트에 더 집중하고 결과물의 풍부에 더 집중하게끔 하기 위해서 만든 UI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포토샵에도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죠. 작년에는 파이어플라이에 들어왔었고 온라인 버전이었고 이제 연말부터는 포토샵 내부에 이미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 이미지를 넣어주면 생성된 이미지들이 이걸 유사한 톤으로 만들어지고요. 그다음에 저걸 선택한 다음에 배경을 내리고 배경도 굉장히 클릭 한 번으로 다 클릭이 되고 그다음에 배경을 또 다른 이미지들로 채워주고 요소를 하나 지우고 또 거기에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바닥 그 물에 비친 모습이 별로여서 리플렉션을 어떻게 좀 바꿔줄까 고민도 하고 저 경계선이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경계선 쓱 칠하면 그 경계선을 명확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제가 저거 파이어플라이 처음 썼을 때 해본 겁니다. 그 이후로 안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소들을 가져오면서 작업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포토샵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잡고 늘리면 영역을 쭉 만들어주고요. 또 오른쪽으로 누르면 저기 산이 경계선이 있기 때문에 산을 쭉 만들어줍니다. 와, 감사합니다. 그리고 거기를 싹 지우고 다시 늘리면 산이 이제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원래 이렇게 리조트 같은 그런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이건 리액션 때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만든 거거든요. 제가 계속 스케치를 가지고 이미지를 만드는 그런 결과에 집중 작업을 하다가 이제는 반대로 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작년 가을에 만든 겁니다. 그래서 왼쪽이 라이노 뷰고요. 그 뷰를 넣어서 이미지를 이렇게 색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정보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만든 3D 모델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입히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저기서 창을 열어서 그 이미지를 선택하면 저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뷰를 돌려보는 이유는 뷰에서 보이지 않았던 부분은 매핑이 안 돼 있고 뷰에서 보이는 부분은 매핑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요. 선택하는 순간 저걸 열어서 AI 렌더라는 명령을 넣어서 선택하면 이렇게 되고요.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멀티뷰만 잘 읽을 수 있으면 거기에 이제 우리 모델링에서 쉽게 가능하시는 거죠. 라고 제가 작년 가을에 만들고 발표를 하러 다니기 시작했는데 지난 1월에 유사한 걸 찾았습니다. 1월에 나왔고요. 제가 지난주쯤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이 친구는 언리얼에다가 만들었고요. 언리얼에서 생성을 하면서 직접 입힙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림자 같은 게 그 뷰에서 딱 세팅이 되기 때문에 지금 딱 보면 그림자가 안 보이죠. 뷰를 살짝 돌리면 다른 뷰이기 때문에 이제 그림자들이 살짝 보이고요. 저 오른쪽에 창이 그 옷장 문이 약간 삐뚤삐뚤했는데 다시 뷰를 바꿔서 하면 굉장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전 세계에 수없이 많을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기술이 한 계단 한 계단씩 아주 놀라운 속도로 쌓아 올려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확 줄여서 억수 나오거든요. 네, 놀라지 마십시오. 네, 2D 이미지에서 이제 3D를 만드는 시대가 됐습니다. 된다고 작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되고요. 저게 금방 될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굉장히 스텝도 다 잘 맞는 그런 3D 모델이지만 정확한 치수와 정확한 위치가 3D 모델이지만 그거를 조금만 포기하면 지금 쓸 수 있는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원하는 간격, 원하는 치수를 만드는 것도 금방 할 수 있는 일이죠. 깜짝 놀랐어요. 네? 그때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 기술이 아니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난주부터 이번 주 사이에 세 개를 정확하게 만들었던 영상이죠. 소라의 기술을 그 경기는 영상입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네. 제가 이제 또 나왔네. 제가 처음부터 계속 하고 싶었던 게 이거였습니다. 두 개의 다른 뷰에서 일관성, 컨시스턴시를 유지할 수 있으면 게임이 끝났다 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건물이 잘 나오는 것들만 뽑아봤는데 이렇게 돌리면서 뷰를 바꿔가면서 저게 일관성이 유지가 된다고
저거를 텍스트만으로 만든다고? 네. 오픈 AI 주식을 빨리 사야 되는 시점이 정말 놀랍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엔비디아 주식을 안 샀거든요. 아직 계속 쓰면서도 또 저 정도 일관성이 유지가 된다면 진짜로 3D 모델 3D 근데 또 그런 생각 들어요. 과연 3D가 필요할까? 네. 저것만 보이면 되잖아요. 3D는 이거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기술이었고 이게 아니라면 또 네. 또 이제 낙담하는 분들이 계실까봐 1학년 학생입니다. 네, 그 나중에 이제 공모전 얘기해 주실 텐데 그 공모전에 또 출품했던 저랑 1학년 1학기를 지난 23년 1학기에 같이 하고 제가 끝날 때 수업 끝날 때 이제 AI 시대가 왔으니 방학 때 꼭 AI 공부해라 라고 얘기하면 이제 네 하고 안 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한 달 정도 지나서 어느 날 AI 일지를 저한테 보내왔습니다. 한 달 정도 스터디한 1학년 학생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일지를 설계 일지를 잘 안 썼던 친구였는데 AI 일지를 써서 봤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이런 걸 공부했다라고 하는 처음에는 그냥 막 본 거죠. 보다가 중에 이제 몇 개를 소개해드리면 왼쪽 이미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 그 요소들을 찾아내는 과정들을 막 비교하면서 썼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사실 AI 일지를 보내주기 전에 저한테 어느 날 이걸 딱 보내주면서 쩔리죠라고 어쩐다 이러면서 보내줬고요. 지금 보시면 오른쪽의 이미지를 가지고 왼쪽 이미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원하는 요소들을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이 있고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까를 고민하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또 재밌는 프로세스를 하나 구축했는데요. 오른쪽 위에 같은 모델링을 해놓고 적용하려고 그랬더니 잘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처럼 가구를 다 빼고 일단 공간을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 요소를 하나씩 추가하면서 자기는 저 뷰가 있으니까 거기다 스케치를 따라 그리면서 요 두 개를 합쳐서 밑에 걸 만들고 또 두 개를 합쳐서 가운데 아래 걸 만들고 이렇게 해서 요소를 추가하면서 만들더니 훨씬 잘 나오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 프롬프트를 한 장에서 줄 수가 있으니까 훨씬 그렇겠죠.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다양한 작업들을 막 시도해줍니다. 그 친구가 쓸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쓸 수 있다는 거. 물론 그 친구는 의지가 있고 여러 개 있었기 때문에 했고요. 이제는 그런 그 자기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쓸 수 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달에는 그 몇몇 학생이 히림에 오겠다 그래서 그 친구를 포함한 야 그럼 네가 와서 발표를 해라. 애들도 놀라게 발표를 세미나를 같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몇 개 프로세스를 제가 좀 한번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이렇게 이미지를 하나 만들고 그 이미지를 업스케일을 해서 좀 해상도를 좋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를 살짝 튜닝을 좀 하면서 만들고요. 그리고 포토샵을 이용하는 거죠. 쓱 하면 사람이 지워지고 바닥에 요소도 조금 정리하고 저기 오른쪽에 이상한 부분이 있는데 이걸 쓱 하면 지워집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원하는 요소를 컨트롤하면서 만드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AI 이미지 생성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프롬프트에서 이미지를 만드는 겁니다. 이 프롬프트를 넣어주면 밑에 있는 그림 포함해서 그런 그림이 쭉 만들어지고요. 처음에는 언어에서 이미지로 방향을 찾아가는 작업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양한 형태들이 나오고 그래서 중에 원하는 이미지를 하나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그 이미지를 베리에이션을 줘서 다양한 형상을 이제 변경시켜가면서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고도와 규모, 컨셉 같은 게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형상 변화를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미지를 가지고 웨이트 컨트롤을 해서 인면 요소를 또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점점 더 요소를 너무 좁혀나가면서 그리고 스타일을 굉장히 쉽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스타일을 적용하면서 변화를 결정하면서 목표를 하나 만들고 또 작업해야 하는 과정에서 참조를 하면서 만들 수가 있겠죠. 이건 어제 본 따끈따끈한 영상입니다.
저 이미지 레퍼런스를 가지고 하는 작업이 너무 귀찮은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복 작업을 3번 이상 하고 있으면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이미지를 하나하나 업로드하지 않고 이미지 폴더에 때려넣고 이미지를 섞어가면서 만드는 겁니다. 지금은 앞에는 하나씩, 그다음에 지금 2개씩 섞어가면서 만드는 거고요. 또 마지막에는 3개씩. 그래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저렇게 쭉 이미지를 만들어지고, 그래서 저렇게 아까 누가 질문하셨는데 글씨를 썼습니다. 어떤 이미지를 참조했다. 이렇게 2개씩 넣고, 또 2개씩 넣고, 2개씩 넣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3개니까 7장이 나왔잖아요. 2의 세제곱 빼기 1이니까 저게 10개면 1000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개수를 늘리면 곱하기 n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하나씩 나왔을 때는 그런 느낌이고요. 2개씩 넣었다면 그 2개의 요소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 또 3개씩 넣으면 3개를 다 하면 그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다 좋은데 형상이 너무 지 마음대로 바뀌는 거 아니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스케치를 넣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이미지, 왼쪽 이미지를 베이스로 해서 저렇게 레퍼런스가 있다. 나는 이런 거 하고 싶은데 또는 이런 공간인데라고 하면 거기에 놓고 똑같이 작업하는 겁니다. 이 요소는 집어넣고 이거는 레퍼런스 폴더에 넣습니다. 그러면 조합을 하나부터 10까지 주세요. 그럼 이제 거기에 라이팅이 강조된 거, 또 빨간 포인트가 강조된 거, 그다음에 노란색이 첨화에 들어가는 거, 이런 요소들이 들어가면서 이미지를 다양하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회사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어떤 회사까지 마시고 그냥 이미지를 통째로 주세요.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검토해서 셀렉션해서 드리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디자이너의 의도와 저희가 또 하는 게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통째로 만들어 드리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형태에 좀 변화를 주긴 했습니다만 그 형태의 다양한 요소를 방법들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발표를 하면서 계속 새로운 게 나와서 계속 이 슬라이드가 늘어납니다. 기술도 바뀌고 관점도 바뀌고, 여러분이 내년 이맘때는, 내년까지도 아니고 여름에 다시 이 자리에 목요일에 돼 있다면 그때는 또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